예,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귀찮아서 매크로 사용했다. 네이버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죄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금 물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것이 인정됐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관련되는 객관적 과학적 물증이 지금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그다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행위를 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네이버의 그와 같은 통계와 관련된 업무가 방해된 것이 그리 크지 않다. 한마디로 자백을 하면서 죄송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 불법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해서 형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그 첫 재판에 자백을 해버리면은 증인을 부르거나 하는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이른바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는 첫 번째 재판에서 사건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판결이 빨리 선고되고 그러면은 언론의 시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도 조용하게 빨리 끝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을 만큼 자백하고 형을 낮추고 최대한 언론에서 사라지겠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다음 재판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공범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고 또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검찰과는 다르게 드루킹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재판의 공소 사실 전부를 자백을 해버리면은 증거 조사를 할 거 없이 증거 목록을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합니다 하면은 그걸로 재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경찰의 드루킹이 그 체포가 돼서 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왜 이렇게 댓글을 붙였냐 했을 때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자 단일팀 만들 때 댓글을 반대하는 것을 많이 올렸는데 그것이 이른바 보수 어떤 정치 측에서 그와 같은 반대하는 것을 계속 올려서 마치 보수적인 측면에서 댓글 조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로 넘어갔더니만 동기가 그것이 아니고 그 무렵에 이제 본인들이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되는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를 했다고 했죠. 결국 동기가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일단 재판에 넘겼을 때 동기와 재판이 넘겨진 이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동기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소장에도 그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기를 조사를 해서 공소장 내용을 바꾸고 더불어서 이미 3명이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만 파로스나 이런 관련되는 다른 사람들을 지금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공범을 기소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 사건을 병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한 달 정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백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 증거 목록까지 빨리 제출하지 않는다. 그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재판에 넘겨진 것을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추후에 추가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은 변론으로 일단 이 사건은 자백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16일 재판을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빨리 내라 이렇게 해서 결국 검찰 측의 요청 그리고 또 드루킹 그 변호인 측의 요청을 좀 절충해서 5월 중순으로 재판기일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모레 오전에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되는데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경찰 쪽에서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실세 중에 실세, 더불어서 지금 현재 경남지사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신속하게 불러라라고 했는데 벌써 사건이 지금 그 구속된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주범은 지금 재판의 첫 기일이 됐는데 이제서야 부른다라는 어떤 그런 만시지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검찰이 드디어 이제 그 김경수 그 의원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과 이른바 업무방해의 공범인가 한마디로 드루킹에게 이 댓글을 댓글 공작을 하는 것을 해서 글감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지시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인 거. 더불어서 그 이외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청탁이 있었는데 예. 그와 같은 부분의 관련성 더불어서 최근에 그 김 의원의 보좌관이 500만 원을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았다가 그 구속된 직후에 돌려준 것이 있는데 예. 그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그 관련되는 그 500만 원을 주고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바 그 김영란법, 이 부정청탁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1년에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한모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더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시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를 조사를 하고 더불어서 그 돈이 단순히 주고받은 것인지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하는 인사청탁과 관련되는 요청에서 돈을 미리 성금으로 줬는지 이런 부분과 만약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이른바 형법상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댓글과 관련된 업무방해죄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그리고 또 그 형법상 뇌물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일단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환한 것 같은데 그 귀추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원하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오갈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는데요. 일단 조 전 전무의 주장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물벼락 갑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뭐 밀수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밀수는 이 그 관세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네. 물컵을 집어 던졌는지 그 물이 맞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 15시간 정도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폭행 그리고 또 특수폭행 그리고 업무방해 이 세 가지의 그 혐의를 갖고 있는데 폭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블 위에 있던 이 물컵 특히 종이컵을 밀치면서 그 물이 튀었는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을 했던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녹음했는 내용을 보면은 네. 잔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것인지 어디로 던진 것인지 문제가 됐었는데 예. 지금 현재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람이 아닌 문 옆에 있는 벽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한마디로 현재의 특수폭행은 사람을 향해서 던졌을 때의 특수폭행이 되는데 다른 곳을 향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방해죄 그때에 이제 광고와 관련돼서 광고 대행 업체가 광고 시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고받는 과정이었었는데 네. 물컵을 던지고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이 광고 업체의 업무가 방해됐지 않느냐 이런 그 조사를 받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관련되는 것은 내가 총괄 책임자이다. 한마디로 업무 방해는 타인의 업무가 방해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 법리상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 건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의 업무 방해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 세 개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다 그 범행을 부인했다. 이런 후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 이런 이제 발언들은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변호인과 이제 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를 좀 더 정리를 했겠죠. 네. 아마 지금 그 현장에 한 10여 명, 거의 한 18명 정도 있었는데 예. 17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참고인 조사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그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유리잔을 던진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봤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조현민 본인의 진술로 해서 예. 던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예.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업무 방해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폭행이나 이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특수폭행은 사람을 향해서 던져야 되지만 예.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향해서 던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 예. 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한다고 하면 설령 45도 각도로 던졌다 하더라도 예. 위력이 행사를 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업무 방해의 자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그 업무가 조현민 개인의 어떤 회사의 본인의 업무인지 아니면은 그 업무가 그 광고 대행사의 업무인지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은데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무상 봤을 때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파업을 하는 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때 근무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예. 이런 회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쪽이 그 손안을 부렸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이 고소 고발을 해서 업무방해를 했던 그런 케이스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그 업무방해가 만약에 그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예. 새로운 형태의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 이 부분에 관한 검찰 측과 이 조현민 그 전무의 변호인 측의 법리 공강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도 굉장한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참고인의 그 한마디로 피해자들의 그 진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죄를 부인한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좀 조심스러운 그것이 제 그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도 최초에 이제 출국 금지를 했는 것도 폭행죄로 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서 사람을 향해서 그 물건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특수폭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는 그 보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에 예. 경우에 따라서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갑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지만 범죄 자체를 봤을 때는 네. 사실상 이 다툼의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경찰로서도 법리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예.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그날 있었던 그런 갑질을 넘어서 이걸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예. 이른바 그 관세 포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이 관세청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으로서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오히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관세 포탈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세청이 이제 조양호 회장 자택 등 5곳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택 내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제보가 원래 있었는데 확인이 됐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뭐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도 아니고 예. 조현민과 비밀의 공간 이런 그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지난번에 그 관세청에서 지금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그 평창동 자택 그리고 또 인천 공항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압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항공 내부자로부터 이 평창동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공간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급습을 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무엇을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밀수와 관련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물증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 그것을 통해서 밀수 그리고 관세 포탈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물증이 밝혀질 경우에는 예. 단순히 이런 갑질의 논란을 넘어서 이게 그 사회 지도층으로서 밀수까지 했다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 그리고 또 실제로 관세 포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경영진 전부에 대한 어떤 존폐 여부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네.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의혹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별장에 고가의 가구를 들여놨는데 이걸 이제 항공기 부품으로 속여서 이거 우리 세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보가 있어서 밀반입 제보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 세관이 이거를 조사하느냐에 대한 여부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 갈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예. 출입국 수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그 현재 이제 제보이지만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네네네네. 됐습니다만 마치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우리나라 그 인천 세관을 무사 통과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세관도 우리 집 드나드듯 아주 쉽게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대한항공의 물품 또 내지는 항공기 부속품인 것처럼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고가 가구 이런 것들을 마치 그 회사의 부품인 것처럼 해서 속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 별장에다가 지금 넣어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라 밝혀질 경우에는 예. 오히려 지금 그 조현민 일가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 범죄로 그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그 미국 정부의 대응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제 재판 첫 준비 절차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많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석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형사 변론 절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그 사건 자체가 아주 간단하다 보니까 그냥 첫 재판 기일이 공판 기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공소 사실이 거의 20개에 가깝고 뭐 금액도 클 정도로 쟁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판을 덜렁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쟁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그 검찰 사이에서 이 공소 사실에 인정하는지 여부, 그중에 예. 쟁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그 본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오히려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그 변론 준비 절차인데요. 네. 다른 공판 절차와 달리 공판 준비 절차는 쟁점으로서 법률 전문가들이 그 정리하는 기일이다 보니까 네. 피고인이 직접 나가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4월 9일 날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정확하게 한 24일 만에 이제 첫 재판이 열리는 기일인데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예. 다만 그 첫 재판 기일에 이 검찰 측 공소를 제기하는 측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변호인 측의 불꽃 튀기는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공판 준비 기일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궁금해지네요. 전망해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그 현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 10월부터 재판을 전부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이후에 검찰의 수사 자체는 전부 그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변호인들이 두셋밖에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변호인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네.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상당히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아마 첫 그 쟁점 준비 기일,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네. 실제 그 첫 재판 기일이 잡힐 경우에는 직접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 진술로서 재판에 대한 어떤 그 소회를 밝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본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 재판 보이콧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동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